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끝나는 것이 희망처럼 현재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XRP가 실제로 사용되는 대표 솔루션이죠. 이 ODL, 리플의 ODL 솔루션 안에서 사용되는 볼륨의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고 XRP가 실제 생태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리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CBDC에서 또한 주도권을 잡으며 인도중앙은행의 CBDC 도입을 준비 중에 있고 디지털 유로 협회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XRP가 전방위적인 금융 시스템에 투입 중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믿고 실제 리플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 XRP의 희망을 걸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인데 리플은 기업이지 탈중앙화된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죠. 리플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XRP 레저 기반의 세상은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XRP로 지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XRP 레저와 CBDC에 집중해야 하는데 리플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XRP 가격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올라주었으면 좋겠는데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죠.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4% 하락한 19,0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38% 하락한 1,278달러대, 6위의 XRP는 3.24% 하락한 0.4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3.84% 하락한 0.3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8%, 17.1%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8%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66%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롱 포지션이 51%로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날씨도 참 춥고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더 추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미국에서 발표된 신규 일자리 보고서의 경우는 이제 26.3만 개로 예상치보다 더욱 많았었으며 연준이 강력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고용이 안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가 없기에 다가올 11월과 12월 역시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 기록인 3.5%로 떨어졌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임금 인상이 둔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인상되고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인 것이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야 좋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만 좋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강달러와 달러 인덱스의 폭등으로 인해 미국만 경기가 좋아지며 미국 외 지역들은 강달러화로 인한 수입 물폭들에 대한 이제 품목들에 대한 지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으며 모든 자본들이 달러로 몰려들면서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9월의 탄탄한 고용 보고서는 대규모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얼마 뒤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의 기적적인 반전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수준으로 잡혀간다는 소식이 없다면 연준의 정책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던 바를 보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시장은 11월 FOMC 때 75bp, 12월 FOMC는 50bp, 내년 초에도 25bp 인상한다고 전망하는 중입니다. 지난달 크립토 마켓이 가격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신랄 같은 희망이 깨져 버리면서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 침체 외에도 주식의 경우는 실적 침체가 또 하나의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현 상황 속 크립토 마켓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주식은 경기 침체 플러스 실적 침체, 이렇게 두 방을 맞고 있는데 크립토 마켓은 이제 경기 침체만 맞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추가적인 매수를 바라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난 뒤에 진행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로 인해 가격에 상당한 눌림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리플사는 미국 외 지역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 또한 리플사 방면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XRP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비트코인과 XRP는 송금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비트코인은 P2P, 개인 간 송금에 특화되어 있으며 XRP는 태생 자체가 은행 간 송금이라는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로 인해 만들어졌고, 비트코인의 탄생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렸으며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코인은 더 이상 사기가 아니며 일종의 유니콘처럼 여겨지는 경향마저 있는데,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해졌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라 불리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더리움 위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도 템루트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일부를 대체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혁신을 이룬 것은 이더리움이 최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 또한 꽤나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보였습니다. 이 스위프트를 뛰어넘고 글로벌 국경 간 송금을 모두 먹어버리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기존의 금융권의 국경 간 이체를 명확한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2017년에서 2018년 끝난 크립토 불장 당시 XRP는 한화 최대 4,95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물론 2021년 2월에 XRP가 2,000원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진 못했죠. 메이저 코인 중에 작년 불장 당시에 참 아쉽게도 전 고점을 뛰어넘지 못한 메이저 코인은 XRP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리또속이라는 조롱을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XRP가 본격적으로 체질적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때는 최근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올라가고 있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플레어 네트워크의 발표입니다. 리플이 체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 2020년 플레어 네트워크의 발표로 볼 수 있는데, 이 생태계를 구축하며 가장 먼저 도입될 4개의 코인을 XRP, 스텔라루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을 뽑게 되죠. 이를 F코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공지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보여준 플레어 네트워크 측의 모습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망하는가 싶었던 리플사의 경우는 2021년 11월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XRP를 기축으로 하는 자체 거래소와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끝나는 것이 정말 희망처럼 현재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XRP가 실제로 사용되는 대표 솔루션이죠. 리플의 ODL 솔루션 안에서 사용되는 볼륨이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고 XRP가 실제 생태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리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CBDC에서 또한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인도 중앙은행의 CBDC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디지털 유로 협회에도 가입하고 있고 XRP가 전방위적인 금융 시스템에 투입 중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믿고 실제 리플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 XRP에 희망을 걸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인데 리플은 기업이지 탈중앙화된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죠. 리플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XRP 레저 기반의 세상은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XRP로 지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XRP 레저와 CBDC에 집중해야 하는데 리플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XRP 가격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소송으로 인해 엄청난 가격의 눌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업 확장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애증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매크로 경제가 안정이 되며 소송이 마무리되고 규제 기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 그동안 흘린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크립토 퀀트가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였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자의 50%가 손실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장에서 손실률이 높을수록 바닥에 가까웠다라는 과거 사례를 들게 됩니다. 특히나 손실률이 이제 50에서 60% 되는 구간에서 소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비트코인의 홀더의 50%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며 침체 중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홀더들이 수익을 실현 중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는 비트코인 홀더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가장 먼저 생긴 암호화폐인 만큼 홀더들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홀딩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제 코스피는 마침내 2200선 붕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설마 2200선까지 뚫릴까 했던 코스피도 매크로를 이기지 못하였는데요. 기업의 실적이 어떻든 전망이 어떻든 이렇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해버리면 이길 방법이 없어집니다. 역대급의 경제 위기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해 보면 미국발 금융 위기에 한국은 코스피 1000포인트를 내주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증시는 글로벌 상황에 취약하였는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 각종 상황들이 마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상기시키는 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락이 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방금 말씀드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유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됩니다. 더 이상 달러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이 일종의 자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또한 증시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경제 상황에 치이고 있죠. 초기 비트코인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단순한 코인 매수 매도를 통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결국엔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꿈꾸는 생태계는 결국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와 부의 저장 같은 매우 일상적인 영역에 있는데요. 비트코인 위에 제대로 된 생태계가 세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블록체인 경제를 미국의 서부 시대와 견주는 것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에는 여전히 기회가 많고 기대도 많은 상황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해 주겠지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악화됨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가 곧 투자의 적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앞으로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2년에서 3년 뒤 과연 크립토 마켓은 지금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